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립선 분야에서 대표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 가지 약물들과 이제 그 이유 또 후발 약물 개발사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스위스 노바티스의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로 불리는 플루빅토라는 약물이 출시된 지 2년 만에 매출 한 10억 달러에 근접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화이자랑 아스텔라스 제약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엑스탄디라는 약물이 뭐 병용요법이나 이런 적응증으로 이제 해당 뭐 전립선암 분야에서 좀 두각을 보이고 있고, 또 기존의 전립선암이나 난소암 치료제로 이제 쓰였던 제줄라랑 자이티가라는 이제 약물들을 합친 복합 약물인 아키가라는 약물도 작년에 이제 승인이 됐어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주요국에서 승인이 된 거고요. 결국 이 세 가지 약물이 전립선 이제 암의 각 치료 단계에서 주요 옵션이 될 거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플루빅토라는 이제 방사성 리간드 이 기존의 분야에서는 이제 대표 약물로 떠오르고 있고, 사실상 최초의 약물인 플루빅토가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플루빅토와 같은 이제 약물 동종 계열의 약물을 개발하는 국내 퓨처캠이라는 회사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오게 됐고요. 오늘 세 가지 대표 옵션이 왜 각광을 받는지, 그리고 퓨처캠은 어떤 상황인지 이것까지 이제 총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 전립선암은 난치암으로 유명하고 치료 단계별로 이제 계속 재발하거나 이제 전이되거나 환자들이 생기면서 치료 단계별로 이제 쓰는 약들이 달라요. 흔히 말하는 이제 거세 저항성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보통 화학적으로 이제 거세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의미하고요. 어쨌든 전체 전립선암 환자들이 이제 처음 걸리면 1차적으로 카바지탁셀이나 이제 도시탁셀이라고 무슨 탁셀 이런 계열의 화학항암제를 먼저 쓰고, 그래도 이제 재발하는 환자들은 이제 흔히 남성 호르몬 이제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안드로겐을 이제 낮춰주는 항안드로겐제,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이제 화이자랑 아스텔라스 제약의 엑스탄디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런 남성 항안드로겐제를 이제 2차적으로 쓰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치료 옵션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이런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3차 단계에서 이제 치료 옵션으로 플루빅토라는 노바티스의 이제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가 이제 떠오른 거고, 플루빅토의 이제 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로 이제 커지고 있느냐가 이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플루빅토라는 약물은 방사성 원소 루테늄이라는 원소의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항체나 이런 저분자 화합물이나 이런 의약품 계열은 아니고요. 원소로 이제 만들어진 약물이고, 이 약물이 특정 암에서 어떤 기전에 이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밝혀지면서 신약으로 개발됐고, 루테늄으로 이제 만든 이제 플루빅토가 2022년 4월이랑 12월에 미국이랑 유럽에서 차례로 이제 승인됐어요. 사실상 2022년에는 이제 미국에서만 한 반년 정도 출시가 됐었고, 그런데 이제 2023년에 매출이 바로 9억 8천만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 거의 261% 정도 크게 이제 급성장했고요. 그만큼 이게 다른 약물의 시장을 빼앗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1차랑 2차를 넘어서 3차 단계에 이미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사람들한테 빠르게 이제 보급되고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루빅토의 이제 선전이 단순히 플루빅토의 이제 매출 성장이 아니라 각 치료 단계별로 전립선 옵션들이 이제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플루빅토라는 약물이 세계 최초의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는 아니고요. 이제 2013년도에 미국 기준으로 이제 조피고라는 약물이 한번 승인됐었는데, 조피고라는 약물은 이제 루테늄이 아니라 라듐의 방사성 동위 원소로 이제 만든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고,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 많이 제한됐었어요. 전립선암 환자 중에서도 골전이가 있고 다른 내장으로 전이된 병의 이력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됐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한됐던 부분이 지금 플루빅토 같은 경우는 모든 내장에 관계없이 전이가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적응증 승인받아서 훨씬 더 그 확장성이 넓혀졌다. 그러므로 이제 시장에서도 확실히 이제 반응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립선암 환자에서 플루빅토의 성장성이 앞으로도 이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강조해서 말해보면 되겠네요. 시장조사 업체들 뭐 예를 들면은 글로벌 뷰 리서치 이런 데 따르면은 세계 이제 전립선암 치료 시장 규모가 2021년도 기준으로 105억 5,100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2030년경에는 215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하나로는 거의 28조 원 수준으로 이제 성장할 거라고 이제 추정되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앞서 언급한 플루빅토랑 이제 엑스탄디라는 항안드로겐제,
그리고 기존의 약물 두 개를 복합해서 이제 만든 경구제인 아키가라는 약물이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앞서 언급한 이제 플루빅토 제외하고 엑스탄디라는 약물은 보통 화학 항암제를 쓰고 나서 이제 재발한 2차 단계에서 이제 쓰는 약물이고요. 엑스탄디는 이제 특이하게 다양한 적응증으로 이제 좀 각광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플루빅토 같은 경우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이제 호르몬제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약물로 이제 3차 단계에서 쓰는 약물로 허가가 된 거고, 엑스탄디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이외에도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 흔히 말하는 어쨌든 호르몬에도 어느 정도 반응하는 환자한테도 이제 쓸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비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이 말 그대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 사실상 초기 단계에서 전립선암 환자 1차 치료에도 쓸 수 있다. 엑스탄디라는 약물은 2차가 아니라 1차, 2차 단계에서 지금 단독이랑 병역요법 적응증을 획득하고 있고요. 그 적응증이 지금 6개 정도가 되고, 특히 지난해에는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 단독 옵션이랑 항암제 중에 하나는 이제 탈제나라는 이제 약물이랑 특정 유전자 변이 양성인 사람들에 대해서 탈제나라는 약물이랑 이제 병용 복합하는 적응증도 지난해에 추가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한 6종의 적응증,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도 적응증이 추가될 정도로 계속 이제 엑스탄디도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엑스탄디는 1차랑 2차 치료를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이제 복합 약물로 미국 얀센이랑 이제 다케다 제약이 이제 각각 보유한 자이티가랑 제줄라라는 약물을 섞은 아키가라는 약물이 이제 지난해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제 차례로 승인이 됐거든요. 이 아키가라는 약물에 들어간 이제 자이티가는 플루빅토가 보유한 거세 저항성 이제 전립선암 환자 적응증이랑 엑스탄디가 보유한 이제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적응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제 약물이었고, 또 이제 제줄라라는 약물은 이제 난소암 치료제로 보통 쓰이는 약물이었는데, 이 두 가지 약물을 복합한 성분이 또 전립선암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입증돼서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이제 각광받고 있고, 경구제이기 때문에 좀 복용도 편하고 해서 아무래도 2차 치료 단계에서 이제 조금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고요. 결국 현재 말씀드린 플루빅토나 엑스탄디나 아키가 이외에도 얀산이 1차 치료제로 이제 개발한 얼리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만든 림파자 관련된 이제 병용요법, 좀 다양한 전립선암 옵션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이런 옵션들이 결국 전립선암이라는 게 호르몬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호르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좀 세부적으로 이제 암종이 특징이 갈려요. 그 유전자 변이에 따른 이제 전립선암도 있고, 그런 이제 전립선암에 대한 옵션들이 생기면서 약물이 늘어나니까 그 약물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전립선암 시장 전체가 이제 좀 이 약물들의 성장세와 함께 같이 견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장 주목할 부분이 이제 플루빅토라고 보여지는데요. 플루빅토라는 약물이 이제 1차 치료 단계에서 옵션이 없는 시장에 블루오션을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시장성도 뭐 1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이제 하는 기준이 8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이제 8억 달러가 이제 환율로 계산하면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거고, 이제 그런 기준을 넘으면은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이제 인정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플루빅토가 사실상 9억 8천만 달러를 이제 출시 1년 반 만에 사실상 이제 달성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플루빅토가 먹어버린 이제 블루오션 시장을 또 어느 업체가 따라가고 있느냐 이제 보면은, 결국 국내 푸처캠이라는 회사의 FC705라는 이제 물질이 그래서 이제 좀 주목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FC705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임상 1, 2A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임상 2상의 투약이 완료된 상태예요. 이미 미국에서 이제 진행한 글로벌 1상의 결과도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그 1상 결과가 이제 바탕으로 조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흔히 전립선 특이 항원, 전립선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항원의 수치를 얼마나 이제 낮췄느냐를 볼 때 이제 FC705가 당연히 임상 1상 단계이니까 이제 투약한 환자 수는 적지만 50% 정도 이제 가까이 이제 그 수치를 낮췄다. 이 임상 1상 단계에서 플루빅토 같은 경우는 46% 정도 낮췄었거든요. 결국 플루빅토랑 이제 상회하거나 어느 정도 더 높은 수준까지 이제 이상에서 이제 조금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퓨처캠이 더 주목해서 이제 말하는 부분은 자기네들 임상 1상에서는 이제 그 플루빅토를 투약한 양의 절반 정도를 이제 투약했다고 해요. 플루빅토는 이제 보통 6회에 걸쳐서 이제 1회에 200 MCI
MCI에서 6회씩 해가지고 1200 MCI를 이제 투약하게 되고, 플루빅토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이 개발한 FC705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반의 용량으로 플루빅토의 어느 정도 임상 1상 단계에서는 그 전립선암 항암 수치를 비슷하게 낮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절반의 용량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흔히 말하는 항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바이오 제약사들이 당연히 생산 라인도 갖추고 이렇게 약물을 이제 제조하고 그 약물의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 루테늄이라는 원소는 좀 국가적으로도 이제 관리하는 원소기도 하고, 물론 제약사가 허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이 약물 하나 때문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노바티스나 지금 퓨처캠 모두 다 전문 이제 루테늄 제조사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 이런 단가가 당연히 조금 절반 용량으로 그 정도 효능을 낼 수 있다면은 단가를 조정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지금 난치성 전립선암이라는 게 이제 플루빅토도 임상 1, 2상까지 하고 이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퓨처캠이 미국에서 글로벌 2A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임상 전문 매체인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보면은 이 퓨처캠의 그 FC705의 임상 2A상 종료 시점은 올해 8월이에요. 퓨처캠부터 이제 제가 문의해 보니까 4월 초 기준으로 문의해 보니까 지금 퓨처캠 측에서는 그거는 일단은 올려놓은 기본적인 일정이고, 사실상 지난해 8월에 이제 이 A상이 처음 이제 착수돼 가지고 최소한 1년 반은 걸릴 거다. 아마 2025년도 이제 상반기쯤 끝날 수 있고, 결국엔 그 EA상의 이제 데이터 이런 좀 분석 기간을 거치면 내년 3, 4분기쯤에 이제 그 관련된 탑라인 데이터가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결국 FC705의 이제 개발 과정은 지금 그렇고, 이런 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좀 퓨처캠은 기술 수출도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작년 4월부터 퓨처캠이 중국의 HTA라는 이제 사랑 이 약물에 대해서 이제 기술 수출을 하겠다고 이제 텀식 계약을 맺겠다고 했고, 계약금으로 이제 한 120억 정도 이제 수령하고 상업화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까지 이제 가져가겠다는 이런 조건들이 이제 좀 이제 알려졌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본계약 체결이 지난해 2023년 10월에 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졌었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차일피에 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언론이나 여러 이런 일각에서는 조금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4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문의했을 그런 당시에는 퓨처캠 측에서는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라는 게 이제 개발된 사례가 적고, 당연히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데이터가 조금 서로 빡빡하게 이어지고 있고, 자기네들의 이제 판단 하에서는 중국과의 이제 협상이 파기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최종 합의에 이르는 상태로 이제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회사 측은 밝히고 있고, 또 HTA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랑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HTA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개발 권리랑 중국의 상업화 권리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글로벌 개발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수출 같은 것도 이제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퓨처캠이 개발하는 FC705가 과연 이제 플루빅토의 대항마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당연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이게 난치성 약물이고 임상 2A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뭐 3상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5년, 6년 이 정도가 걸리는 건 아니다. 뭐 개발이 순항하면은 2, 3년 내로 실제 상업화가 이제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에 지금 말씀드린 플루빅토나 아키가나 이제 엑스탄디나 이런 주요 약물들이 전립선암 시장에 이제 누비고 있고, 당연히 후발물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와중에 퓨처캠이라는 회사를 이제 조금 주목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는 퓨처캠의 이제 개발 현황 이제 보실 때 확실히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제 좋을지 이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